두 번째 연속으로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그 조부님께서도 순국선열입니다. 그래서 대전 현충원에 계신데 실제로 이제 이 소위 그 유족으로서 뭐 평소에 이제 느끼던 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격이 다른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공공성의 그 촉진과 그리고 이제 이 시민사회와 정부와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어떤 그 가운데 이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시민성의 어떤 고양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발표드릴 한국 사회의 공공성 제고와 국가 유공자 지정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의사상자, 사회적 의인, 소방, 경찰, 공무원 등 공직 대상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먼저 연구 개요와 현재 사회적 보훈 현황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보훈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회적 의인과 관련된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책 필요성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런 어떤 그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그전에는 묻히기 쉬웠던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도 타인을 도운 사례들이 종종 화제가 되고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되게 미담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미담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공성의 확보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그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임세원 교수님이라든가 김관홍 잠수사님, 양대용 사무장님 그리고 98 금양호 사례와 같이 그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의인으로 인식이 되지만 의사상자 인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일종의 빈 부분 그리고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공공성을 더 촉진하고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 의인들에 대한 적합한 대우와 보상 그리고 사회적 보훈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사회적 의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여기 보시면 직무 외의 행위로 잘 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 위협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이 생체,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적극적 행위를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법조문을 좀 자세히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천안함 그 관련된 그 전 회장님 말씀도 계셨었지만 실제로 누구나 당연히 우리 사회를 위해서 다치거나 뭐 목숨을 잃은 분들이 실제로 제도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소위 얘기하는 국가 유공자로 지정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사회적 의인에 대한 정의는 사실은 이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지만
딱 합의된 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 사회공헌 재단에서는 생명 존중과 생명 사랑 정신을 지속적 장기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공익 확산에 기여하거나 고도의 생명 존중 정신을 발현해 적극적 능동적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를 얘기하고요.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고, LG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 이렇게 아주 굉장히 브로드하게 이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관들의 정의를 여기서 앞에서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국가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의인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일종의 공식적 리코그니션,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의인에 대한 명확하게 합의된 그 정의는 부재하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 공공성과 시민성 차원에서 그게 이제 결국 한국이 한 단계 더 격이 다른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어떤 기본 조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사실 이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실제로 인정하는 문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문화가 그렇게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왔다가 혹시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든가, 또는 다른 일에 휘말려서 나만 손해보는 일이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신뢰 수준과, 저희는 이제 보통 학계에서는 이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적 자본의 어떤 그 정체 내지는 지체 현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ISSP라고 이제 꽤 유명한 조사 자료인데, 한국 사회의 그 신뢰 수준은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 신뢰, 그러니까 사회자본의 어떤 특징이 이제 여기에서 드러나는데,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걸 보통 신뢰의 반경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가까운 친척,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적 신뢰라고 하죠. 사적 신뢰는 굉장히 높은데, 이 공적 신뢰는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적 신뢰의 과잉과 공적 신뢰의 부재라는 게 이제 저희 쪽 학계에서는 한국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가장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낯선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뢰의 반경 범위에 따라서 그 격차가 굉장하고, 그래서 뭔가 이 한국 사회, 아까 제가 이제 한국 사회 공공성과 사회자본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합당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고 이제 제도가 계속 실행이 되면서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거, 뭐 요런 것들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발표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법조문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저는 이제 그 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을 때 분명히 취지는 지금까지 묻혀있던 한국의 어떤 의인들을 발굴해서 뭔가 표창을 하고 포상을 하자, 보상을 하자라는 취지는 적극 공감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법의 취지와 다르게 의사상자 인정수가 점차 줄고 있죠. 근데 이제 요거는 더 연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게 의인의 수가 실제로 감소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그 과거에 아주 모호한 영역, 그 그레이 영역, 그레이 에리어에 남아있던 것들을 법조문으로 만들면서 오히려 그게 더 엄격한 기준이 제시가 됨으로써 그 의인의 수가 실제로 감소한 건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논란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보시면 그 98 금양호 같은 경우에는 그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가 그 충돌로 선원 그 9명이 전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심사위원회는 급박한 의회, 직접적 적극적 구조 행위의 부재를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5가지 조건이 다 딱 충족이 돼야 이제 의인이 되고 유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9명 전원을 의사자로 인정을 하게 되었었고요. 양대영 사무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세월호 참사 때 그 승객의 안전을 챙기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셨는데 구조 행위가 직무 외 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지정이 보류가 됩니다. 이것도 이 경우도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나중에 의사자로 인정을 하게 되고요. 김관홍 잠수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세월호 참사 시에 장기간 수색 작업에 참여하고 그 다치셨죠. 사실은 쓰러지셨죠. 그런 다음에 그걸 신청을 했는데 의상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2016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유는 순환 구호 비용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제외가 되는 거죠. 임세원 교수님의 경우에는 그 직접적 적극적 구조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으로 이제 처음에 심의가 의사자 인정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런 어떤 법조문의 기계적인 적용 그리고 실제 그 상황에 대한 얕은 이해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그래야 하는 경우에 의사상자로 인정이 안 되는 결과들을 계속 낳게 되고요. 뭐 이런 경우들이 계속 이제 누적이 되면서 이 타인을 위해 그 희생을 해도 사실은 손해를 안 보면 다행이고 아무런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이 냉소주의의 확산이죠.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공공성의 촉진이라는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는 계속 멀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뭐 다른 예로 그 이 사회적 의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 복지재단이나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LG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와 사회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이거에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을 이 민간이라든가 시민사회가 메우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거는 제도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을 때라든가 뭔가 과도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게 제도화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제가 지난 발표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가 유공자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런 의사상자나 유공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유가족이 직접 신청을 하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천안함 그 장병들의 예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그 사례가 이제 경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인정되기까지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포기하거나 뭐 상처를 더 받거나
그런 과정에서 피해가 더 커지는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요거는 그 직접적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냉소주의가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뭔가 이 사회 갈등도 계속 심화하는 이제 그런 예들을 이제 여기에 넣고 있는데요. 실제로 뭔가 그 위험에 처한 여성을 도와줬다가 오히려 뭐 범죄자로 몰린다거나 누명을 쓴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부각되면서 실제로 이제 온라인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그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상호 혐오가 이제 증폭되는 뭐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좀 제도적인 말씀을 하나 더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번에 이 발표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의사상자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대상자는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 입장이고요. 여기 이제 뭐 보훈 대상자에는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뭐 등등 그 중장기 복무제대 군인이 포함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사상자가 포함이 되지 않고 다른 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보훈처와 그 보건복지부가 그 각자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를 조금 그 효과적인 체계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아까 이제 이명수 의원님께서 그 보훈처 승격도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 업무 범위, 업역이죠. 업무 범위에 대한 그 조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려면 이 사회적 보훈의 어떤 개념의 확립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보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국가보훈의 현재 범위인 뭐 공무원, 군경 등 유공자 및 제대 군인의 의인을 그 대상으로 추가해서 국가 차원에서 동일하게 그들의 공훈에 보답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 연구에서 좀 찾아보니까 이 보훈의 3원칙, 단순성, 현저성, 존경성에 입각해서 사회적 보훈을 이제 구성할 수 개념적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 정의와 공의를 위해 국민적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수준의 생명과 신체의 희생 또는 노력을 감수한 정신과 행위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사회 정의, 공공성,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시민성의 확장에 이제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해외 사례를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그 공동체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 귀속되는 어떤 개인의 희생, 개인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국가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그 부서들이 함께 보훈 대상을 사회적, 도덕적,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수호까지 이제 확대를 해서 이런 그 인정을 하고 기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뭐 이스라엘이나 프랑스의 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사마리아인 예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예인데요. 이제 그 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고의로 구하지 않은 경우 벌금까지도 매기는. 그래서 그 뭔가 이 사회적 의인을 제도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그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훈 대상자는 보훈처가 주무부서나 의사상자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 의사상자를 사회적 공헌을 국가에 대한 공헌에 포함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헌의 주체를 시민 전반으로 확대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공공성, 시민성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정부와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이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게 정부와 전문가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심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런 과정들이라든가 이 실제 결과들을 열고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일종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제도적으로 보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훈처로 이 보훈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다음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공공성을 제고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사상자 및 보훈 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이런 끊이지 않는 논란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순직과 공상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규범적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공상 공무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특수요양비를 신청을 했는데 한 80% 정도만 실제로 발급이 되었고 나머지 한 20% 이상은 공상 공무원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게 이제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고요. 경찰 공무원도 지금 보시면 순직자가 69명 그리고 그러니까 4년 동안요. 공상자가 8,500명에 달하는데 이 공상보상 제도만으로는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뭔가 공동체를 위한 어떤 희생에 대한 보상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공무 중 부상을 당한 최지영 경감의 경우에는 치료비의 20%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었을 정도로 지금 현실이 열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어떤 제도적 결함에 의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더 이상 묻히거나 간과되고 알려지지 않고 또 실제로 오히려 희생한 분들이 더 힘들게 살아야 되는 현실이 빨리 개선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